자, 이번 시간에는 14번째 이야기, 면적 구분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 다세대를 갖다 중개를 하다 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면적이 저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요 면적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브리핑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됐다 맞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듣고 보면은 뭐 간단한 용어들인데,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용이란 말은 모든 공적 자료나, 이런 부분에 아파트 공고나 이렇게 나갈 때 나가는 부분이 일단 전용 면적이에요. 이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내 거주 공간의 독점적인 공간, 안의 공간. 여기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공적 자료라든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면적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용 면적도 여기 또 자, 일단은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내 집을 전용 면적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공간들이 있죠.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합쳐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합쳐서 공급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평형 아파트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책에 나온 대로 59제곱미터가 전용이고 그리고 몇 미터가 나왔어요? 24? 24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지금 주거 공용이죠? 이럴 경우에는 얘를 전용 면적으로 몇 평형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얘를 합쳐가지고 내 전용 면적에다가 들어가는 입구 통로 이런 걸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83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형으로 따지면 나누기 3.3으로 하면 되니까 3.3을 나누면 되니까 3, 8에 24, 3, 3은 9, 한 25평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5평형 아파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실 때 얘까지 아파트를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급 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타 공용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바깥의 부분이 있죠.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다 기타 공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는 아파트에서는 별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타 공용으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요거 분양 면적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 면적이라는 것은 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 다음에 기타 공용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전용에도 요거는 주거 전용이 있겠고, 기타 전용이 있겠죠. 요거에 플러스 공용 면적을 공급 면적을 합친 거.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 두 개를 다 합친 거. 요거를 갖다가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친 거를. 그러니까 어떤 분야, 어떤 데서는 얘까지를 갖다가 분양 면적으로 표시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요 공급 면적을 가지고 분양 면적으로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기타 면적까지 합쳐서 분양하진 않죠. 그죠? 돈을 줄 때, 분양가를 줄 때, 얘만 주는 거야, 얘만. 에? 얘만 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돈만 주는 것이지, 얘 기타까지 주는 돈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에?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돈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얘까지 이렇게 공급 면적으로, 요 분양 면적으로 표시를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는 어떤 걸 분양 면적으로 한다? 아파트는 공급 면적. 아파트는 공급 면적으로 분양 면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보충 강의를 하고요. 안목이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안목. 그죠?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다 안목 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의 그 전용 면적이 공구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이게 벽입니다, 벽. 에? 이게 벽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갖고 안목 취소라 그래갖고 이걸 내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공적 자료를 보면은 실측을 해도 요거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형식이고요. 요 벽체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을 나눠 가지고 요 벽체면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중앙 여기까지 하는 거는 벽체 중심선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얘부터 얘까지 졌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을 얘기할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면적이 얘부터 얘까지 돼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서 실측을 했을 경우에 공구산 면적하고 실측 면적하고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안 같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죠? 아파트는 공구상의 면적도 안목 치수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이. 그리고 실지를 재봐도 이렇게 된다고는 얘기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요 벽체선 중앙, 요 벽체 중심선에서 쟀기 때문에 공구상에는 요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측을 해보면은 적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까 어떤 때는 분양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하고 합친 요 부분으로만 분양 면적을 하느냐, 아니면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하는 계약 면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랬었죠. 우리가 그 건물을 짓다 보면요, 주택법에서는요,
주택계획 사업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으면 주택계획사업 승인을 받으면 얘는 공급면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면 얘는 계약면적으로 분양면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가 가느냐 하면 주택계획사업 승인이라는 거는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30세대 미만 같으면 30세대 미만 네, 무슨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거 30세대는 조그맣게 했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계획 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급 면적까지 분양 면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렇게 계약 면적까지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빌라 같은 걸 분양을 할 때 요 주시할 만한 건데 평수를 갖다가 막 부풀리죠. 그죠? 그 실질 재보면은 전용 평수 14평, 13평 이런데 이거 아파트로 따지면 뭐 27평짜리예요 막 이래.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부풀려서 광고를 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평수하고 빌라의 평수하고 전용 평수가 틀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은 27평, 28평이라는 데라도 가보면 주시할 만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를 받으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분양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분양 승인을 그냥 뭐 분양할게 이게 아니에요. 분양 승인을 신청을 해서 그럼 니네 분양가 얼마 받을래? 이런 것까지 다 저걸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라도 예를 들어 요거는 뭐 과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뭐 16년도에 뭐 승인이 나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팔면은 이때 또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줬는데 좀 늦게 줬어. 만약에 한 18년도에 얘는 건물 완공을 했네. 그럼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기간이 걸려서 했잖아요. 그럼 이때의 분양 지수하고 이때의 분양 지수가 틀려. 얘가 만약에 내가 4억에 만약에 분양 내가 신청을 한다면 얘는 5억, 6억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양 승인을 받는 거야.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분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격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용률은 뚝 떨어지겠죠. 당연히 전용률은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전용률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 분양 면적 대비해서 나누기니까, 그러니까 공용 면적을 요거는 그러니까 분양 면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계약 면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용률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아까 같은 경우는 좀 59에 24잖아요. 전용이 59에 공용이 24잖아. 그죠? 그럼 요걸 나눠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전용 면적이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분양 면적을 나눠 보시면 아마 70점 몇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파트의 전용률은 70%에서 7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전용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빌라도 전용률이 뚝 떨어져. 왜? 이 분양을 공용 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약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도 일단은 앞으로 전용 면적이 뭐고 공급 면적이 뭐고 까지만 알아둬도 뭐 그러니까 분양 면적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만 공급 면적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이제 브리핑을 하실 때 그런 면적 차이를 아시고 브리핑을 할 수 있으시겠죠?